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취소 판결의 효력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른 효력들은 요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뭐 주로 묻는 게 다 여기 정리해져 있어요. 요것만 딱 공부하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조금 더 뭐 자방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기속력과 기파력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면, 자방력은 이제 스스로를 자성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지가 있는 말에, 지가 구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자방력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 내놓고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 안 되겠다. 말을 바꾸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해 법원이죠. 그래서 이 당해 법원, 해당 법원인데, 바로 그냥 그 법원 소송을 제기한 이런 당해 법원이죠. 이런 당해 법원인데, 당해 법원이 이런 스스로, 자기가 한 그 판결을, 이런 자기가 한 판결이죠. 이런 자기가, 스스로 이런 자기가 한 이런 뜻인데, 스스로 자기가 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런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없게 하는, 이런 효력이 바로 뭐냐? 자방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방력인데,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행정행위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죠. 행정행위에서는 쓰지 않는다. 자방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행정에서 뭐냐면 불가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는 게,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행정행위의 경우도 이제 실체적 존속력, 또 형식적 존속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형식적인, 확정력, 이런 말을 쓰는데, 행정에서도 또 실질적인 확정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행정행위에서는요, 행정행위에서는, 형식 확정력을 우리는 뭐냐? 불가쟁력이라고 그러고, 실질 확정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판결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는 뭐냐면, 형식적 확정력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실질적 확정력을 불가쟁력이라고 안 하고, 기팔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외에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형식적 확정력은 잘 알다시피, 원고죠. 원고가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힘인데, 불가쟁력은 뭐 잘 알다시피 행정행위 불가쟁력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쟁송의 이러한 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또는 뭐냐면 심급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을 때 이러한 심급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죠? 이러한 심급이 완료되었을 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심급이 완료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확정되기 위해서 실체적 확정력이 먼저냐, 형식 확정이 먼저 할 때 1심, 3심, 4심까지 끝났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 확정됐다 할 때 불가쟁력이, 즉 형식적 확정이죠. 형식 확정력이 이러면은 실체적 기판력이죠. 실제적 확정력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가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먼저 확정돼야지. 더 이상 이제, 뭐 갈 게 없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다. 또는 상소를 해가 상소를 자기가 포기했다. 또는 뭐 쟁송기간이 지났다. 이랬을 때 이제, 내용적으로도 확정이 된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이 실제적 확정력의 전제가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이걸 안 지웠던 이유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잘 알다시피 대세어가 있는데요.
대세는 분명히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아까 봤죠? 제3자의 허가 있다라고 제3자란 말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대세효과 같은 효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형성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성력은 우리가 아까 조문 읽어봤잖아요. 조문 읽어보니까 형성력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그래서 대세효가 사실은 형성력인데 형성력이라는 말은 명문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다. 그것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형성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봤을 때 나머지도 똑같고요. 이제 우리가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희속력에서 하나의 파생되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형성력이에요. 이 형성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세효과 형성력과 연결되는데요. 이 형성력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형성력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근데 형성력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기속력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형성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형성력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고 기억 판결에서 인정 안 된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력이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속력, 기판력 이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형성력 이제 다 고속하게 되는데 기속력 하다가 보면 형성력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묻는 거거든요. 자세히 물어서 얘기하니까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이것만 완결되면 상당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셈이 되고요. 하는 김에 이제 판례까지도 다 보고 사례가 막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확인 같은 것들은 막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다양한 사례가 없어. 이거는 대학 교재들 보면요. 이 선생은 이 사례, 어떤 선생이 사례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례가 없어. 별 사례가 없고 판례도 변화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순수한 소송법적인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알아두면 좋아요. 처음에 지금 너무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천천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시라는 뜻이고 대강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기속력과 기판력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속력 경우도 지금 취소 판결인데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극적인 처분 처분이 있는 걸 이제 적극적인 처분의 경우는 이제 30조 1항이 이제 30조 1항이 되죠. 30조 2항이고는 이제 소극적인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문 중심을 좀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처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처분에 대한 기존이 있고요. 30조 1항이 있고요. 30조 2항은 거부 처분에 관한 기존이 있습니다. 30조 2항이 되겠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0조 1항의 처분에 대한 기속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용에 보면, 첫째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속력이 인정되는 판결인데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나옵니다. 취소하는데
취소한다는 말은 취소하는 판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용 판결만 얘기합니다. 취소한다는 말 자체가, 취소하는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인용 판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문에서 제일 처음에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고 기각 판결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원고가 청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적법하고 또 이유가 있는 거죠.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사정 판결에 해당되지 않았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드디어 완벽하게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합니다.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를 들면은 잘 알겠지만 이런 상소 중에 있는 것들 안 됩니다. 상소 중에 있는 것들은 안 되고요. 확정된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어는 당연히 뭐가 이러한 불가쟁력을 전제로 한다. 즉 요소로 한다. 이런 말 하면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적어준 노트에서 적어준 그 표만 보고 이제 코에서만 나오고 이런 문장이 새로 나오면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응용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가 제대로 된 거라면 이래 되죠. 확정 판결은 내는데 나오죠.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라는 말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생활적으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 선보러 갔을 때 또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이런 범위인데 특정이 좀 힘들죠. 동일한 사실관계 되는데 그 사건에 관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당해 사건이죠. 당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사건에 관하여 나옵니다. 이 말도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사건에 관하여. 이게 뭐냐면, 이거 좀 그 다음에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처를 기소한다. 원래는 당사자 모두를 기소해요. 원고도 기소되고 피고도 기소되는데 원고는 자기가 청구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청구한 사람 보고 청구한 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속된다. 그건 좀 우습게잖아요. 원고는 자기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그건 기소이란 말에 안 물리고 행정처에서 이제 취소 안 해주려고 자꾸 뻗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고죠. 그래서 당사자인 행정청이죠. 당사자인 행정청.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피고입니다. 그래서 피고를 기소하는 거죠. 얼마나 피고. 그냥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리고 그냥 관계 행정청 기소한다. 이거 중요해요. 바로 조문이 납니다. 관계 행정청을 기소한다. 그러면 기소한다는 말 나오는데 기소한다는 말이 뭘까? 이 말이에요. 뭐를 구속한다. 그러면 관계 행정처럼 하면 꼼짝 못하게 한다 했을 때 기소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소행위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도 똑같아요. 구속한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 이제 취소 판결이 효력할 때 법적 효력인데 모든 판결의 효력은 아까 제가 때 넓은 의미에서는 법적인 효력입니다. 모든 소송이니까 법적인 법률이고 법적인 다 뭐냐? 법적인 구속력을 의미해요. 특히 법적 구속력 중에서도 그 피고인, 그 당사자인 행정처가 관계 행정청을 나중에 이제 구속하는데 그 내용이 구속할 때 기소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기소를 뭘로 하냐면 아까 전에 주문. 그 처분은 취소한다. 이 주문이죠.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문에서 이제 밑에 설치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저 사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당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주문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유에도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다 이거는 당사자에 대한 이거니까 그 깨알같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판결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건 안에서 뭐 이 사건을 인정하고 그런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 하겠죠. 그래서 다 인정 미친다 이거죠. 또 하나 얘기해보자. 기소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죠. 그러면 당사자를 기소한다는 말은 피고가 어떻게 하는 걸 뭐 피고가 피고를 꼼짝 못하게 한다고 피고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피고가 뭘 못하게 하느냐면 피고가 이제 개결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개결했습니까? 그 처분 취소해? 그럼 난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그럼 또 새로 처분하지 뭐. 똑같은 처분 또 해가지고 또 막 개기는 거야. 똑같은 처분을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기는 거 그거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력은 그럼 이 사건에 관했을 때 뭐냐면 이 사건이 뭐냐면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몇 년 뭐년 뭐일 있잖아요. 몇 년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행위 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자료 거래를 했다. 그럼 무자료 거래도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무자료 거래가 말고 몇 년 몇월 누구 마담하고요. 어느 술집에서 소주 몇 병하고 맥주 몇 병에 대해서 또 양주 몇 병에 대해서 무자료 거래를 했다. 그 사건 그랬던 거, 그 당시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야 동일한 원래 점점 짓는데 강조하려고 다 씁니다. 동일한 이유도 조건이야 사유입니다. 이런 동일한 사유로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분명히 그 당시에 미성년자 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 미성년자 아니라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랬는데 또 동일한 사실로 동일한 처분입니다. 동일한 처분을 또 하는 거 반복하는 거야. 그럼 법원은 또 계속해서 막아야 되고 그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처분에 또는 이제 반복이죠.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반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줄여서는 반복 금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줄여서 이제 반복 금지인데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다른 이유로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반복이란 말은 이 사실은 뭐냐면 다시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런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데 동일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는 가능해. 다른 사실관계도 가능해. 동일한 처분이 아니면 괜찮아. 그래서 동일한 처분의 반복을 금지하는 거죠. 자, 금지한다. 이런 금지의 의무를 주는 거죠. 금지한다는 말은 뭐냐?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기성령의 내용은 바로 부작위 의무를 부여한다. 누구한테? 아까 전에 당사자의 행정청과 관계행정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다. 여기 다예요. 그리고 여기 금지해서 이렇게 해서 개기지 마라. 여기 이제 기성령에 대합니다. 동일한 사실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반복 금지가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기판력 가게 되면 모순 금지란 말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돼요. 내용은 되는데 그게 되더라. 그다음 이제 거부 처분 들어갈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처분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니까 하지 마라. 이제 없앴는데 또 행정청이 또 막 새로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어릴 때 그러면 나 이러면 가출할 거야 라든지 나 집 나갈 거야 라든지 아니면 자살할 거야 이러면 부모들이 걱정합니까? 안 하지. 이거 안 그래도 잘 됐다 하면서 새로 놓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새로 놓으면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갔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요. 거부처분 나오는데요. 거부처분 기속력 되게 중요해요. 이 거부처분이나 기속력을 공부하자면 사실은 다른 공부도 같이 통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뭐인데 거부처분 할게요. 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바로 거부처입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취소되는 내용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이 말이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문장은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거를 좀 들은데 사실은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 즉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나중에 비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가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인데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부작위에 대한 구제를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 개의 사건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나보고 이제 예를 들면 발령을 해야 되는데 발령을 안 내요. 내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다 끝냈어요. 복직하려고 신청했는데 발령을 안 낸다. 그 계속 놀게 하는 거야.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난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복직 발령을 내라. 했는데 안 내고 가만히 아무 대답이 없어. 그냥 말이 없어. 좋다 나쁘다 얘기했으면 차라리 거부한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소송할 때 우리가 소극적인 작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작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거부하고 달라요. 부작위는 넓은 의미의 부작위에는요 거부가 포함돼요.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는요 거부 처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부작위 있어요. 이런 부작위를 다른 말로 볼까요? 뭐죠? 이거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를 뭐냐? 이걸 보고 부작이라고 해요.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현재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행수동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부분이 이거야. 여러분 신체 중에서요. 주로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자신의 신체, 남의 신체 말고, 뭐 지나가는 뭐 이런 거 말고, 자신의 신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까? 신경 쓰입니까? 뭐 이상하게 뭐 조만한 사막에 하나 얼굴에 났다든지, 저만한 신경 이러면 막 신경 쓰냐 계속. 네, 그런 거 비슷한데 선생님들도 그래. 뭐 그냥 전체적인 몸통 중에서 자기가 좀 까칠 그 뭐냐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학자들이 이제 뭐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신경 안 써요. 뭐 발에 예를 들면 뭐 발톱이 뭐 약간 찢어졌다든지 이러면은 거기 자꾸 신경 쓰이거든. 그거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 치잖아요. 그 한 몇 개월 후에 시험 치겠지만은 시험 치실 때 바로 뭐냐면 부작위가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어. 어떤 형태든 부작위가 나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응답이 없는 상태 이거는요. 따지고 보면 재량의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해당 청구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 상태인데요. 이건 부작위인데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이러한 구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아직 안 배웠는데 행정 심판을 거치게 됐어. 행정 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것을 행정 심판으로 하게 됐다.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요. 행정 심판의 종류들이 있는데 취소 심판이 있고요.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고요. 그냥 무효라고 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행 심판이 있어요. 이행을 해달라, 처분을 해달라 이거죠. 그럼 어느 걸 청구하겠어요? 당연히 취소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이행 심판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취소 심판이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소송 가면 취소의 대상이라.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행 심판을 청구해요. 그래서 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행에서 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두 가지 나오겠죠. 인용 재결. 이행하라 하는 이행 재결이겠죠. 이행 재결 하면 자기는 만족하지. 여기서 끝나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내가 서울시 합격했다. 내가 원하는 시험 합격하면 굳이 또 그 뒤에 또 시험 계속 칠 필요가 없잖아. 시험 문제 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행 재결이 나오고요. 기각 재결이 나올 수 있죠. 이제 만약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 재결이 나오겠죠. 주로 기각 재결 나왔을 때는 불복하겠죠. 그럼 인용 재결 나오면 이제 그걸로 만족 얻는 거고 제일 좋지 뭐. 처분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기각 재결 나오면 어떻게 되냐? 부작위 돼서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구제를 신청하는 거. 다시 불복을 하는 거죠. 이 불복은 이제 행정복은 안 나오겠어. 근데 행정 심판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고 이제 뭐냐? 법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 소송을 통한 사실 이러한 사법적 구제로 가야 돼. 행정적 구제가 안 되니까 이러한 사법적 구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행정소송 왔어요. 자, 행정소송 와게 됐을 때는 행정소송 왔을 때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취소가 아니고 이행심판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행정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취소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원처분이 뭐냐면 부작위예요. 그죠? 원처분은 부작위에 대한 걸 합니다. 기각 재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작위에서 하는 건데 부작위다. 부작위 상태다. 아무도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라.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취소소송이 아니고 무효동 확인소송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가야 돼. 그게 중요해.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강조하는데요. 취소소송은 요거는요 이러한 거부처분 되지만은 부작위는요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아. 흘러 바로 각하야. 소송이 좀 너그러운 것도 있어. 원래 있잖아요.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무효를 청구했을 때는 그 취지 안에 무효가 아니면 그냥 취소 판결에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가지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심지어는요, 중간에 청구를 바꿔줘야 될 거냐. 내가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이랬다가 그거 하고 취소를 구합니다. 그건 청구가 다르지만은 청구 취지 굳이 안 바꿔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봐줘요. 무효하고 취소는 왜냐면 상대적인 게 알아요. 자기들도. 하자가 중대 명백한 거 같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 작았을 때 명백한 게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얄짤없어요. 이거는 거부 처분인데 전 부작인데 취소는 되겠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각하시켜버려요. 아니 처벌 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작위반의 소송을 하죠. 부작위반의 소송에서는 이건 뭐냐면 부작위반 대상이야.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부작위반 소송하면 안 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럼 부작위반 소송을 제기했었죠. 지금 부작위에 대한 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위가 지금 구제를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부작위가 이제 행정 심판 가서 이제 거절당하고 다시 부작위 하니까 부작위반에 할 수 있어.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이 뭐겠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 인용 판결이 뭐냐면 뻔하지 뭐. 부작위가 즉 행정청에서 이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이죠. 이런 확인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용 판결이잖아요. 그럼 인용 판결인데 이런 인용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게 확정됐다. 그럼 이런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기속력 즉 행정청, 처분,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 또 관계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 효력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기속력은 뭐냐면, 물론, 아까 전에, 당사자인 행정청이죠. 이런 당사자인, 이런 행정청에게, 행정청이 뭘 해야 되냐면, 해야 될 일이, 부작위 상태만 해결하면 돼요. 부작위 상태. 즉,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만 해결하면 됩니다. 좀 길지만은 해결하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자기가 바라는 처분을 해도 좋고, 저기는요, 다시 말하자면, 나오죠?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면 되는데, 그 말을, 이런 경우는요, 처분해도 좋고, 이건 처분해도 좋고요. 또는, 처분을 해도 기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처분해도 기성인데, 거부 처분해도 된다, 거부 처분. 거부 처분해도 기성에 반하지 않는다. 즉, 기성에 부합하게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 처분 받으면 이만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끝나지만은, 거부 처분 받은 놈은 하나 안 행복해. 내가 이제 심판회가 소송까지 왔는데, 기껏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으니까, 인용이 돼서 성소했어. 성소해도 기껏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 거부 처분 띵 던져주는 거야. 그럼 난 내가 원하는 건 거부 처분 아니거든. 난 이제 원해서 지금 왔는데, 거부 처분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때는 뭐냐면은 다시 취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 제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정보 공개법 할 때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즉 정보 공개를 신청한 지 20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을 때는 부작위죠, 사실은. 근데 거부한 것으로 본다면서 거부처분이 되어버린 거야. 간주거부를 하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냐면 이 과정을 생략해 주는 거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이 간주거부를 인정하는 제도는, 법령은 국민을 배려하는 제도로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기해가지고 또 소송해가지고 이겼어. 왜냐면 그래서 또 뭐냐? 그래서 거부 처분에서 이러한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다음에 인용이죠. 인용 판결이죠. 이러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됐어.
확정되면 어떤 적이 발생하죠?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30조 이항의 기속력이야. 그게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라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면 다 싫어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 지금 뭐 하나씩 좀 끊어만 주면, 좋겠는데, 그거 끊어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안 좋아요? 그러면 뭐, 이야기 좀 단순해서 이해가 좋겠는데, 뭐 지금 막내도 처음에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막 쫙 연결시켜주니까, 잘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못 끊겠어, 내가. 돌아와 연결시켜야 돼.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할 때, 시소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 두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판결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부 처분에서 다시 이제 인용 판결이 나왔다. 이 말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겼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제 30조 이항의 내용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지금 요 덩어리가 중요하지. 책에서 어떤 거 풀어가지고 번호 매긴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덩어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를 딱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어도 책으로 쓰면 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 못하면서 글을 때는 라인 개념이거든요. 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약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쓸 때 뭐가 주제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 처분에 관한 기속력이 바로 30조 이항이 됩니다. 독특하게 이런 부작용이 소송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 나오는데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그게 뭐냐면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나오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당연 알겠지만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문제를 내려면은 문제다운 문제인데도 깨알같이 내려면 더 어려워요. 위에 거는 뭐냐?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인데 여기서는 뭐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의 범위가 달라져요. 같은 기속력이라도 일반적인 기속력, 아까 나오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그러나 거부 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그 당사자인 행정청만 되지 관계행정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것도 문제 내면 되게 어려운 거야. 대충 공부해가지고 막 기속력 막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막 도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외우면 되죠.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거 안 맞다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데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30조 2항의 거부 처분의 기속력에 구속을 받는 대상이에요. 이게 행정청은 나옵니다. 근데 구속의 내용이 뭐냐면 기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속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이 문장을 외워야 돼요. 바로 이 문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났어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기소를 받는다는 거죠. 한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취소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 판결의 취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요. 틀린 거.
신청한 취지에 따라 아닙니다. 문장을 많이 바꿉니다. 신청한 취지에 따라, 신청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아니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합니다. 다시죠. 다시. 한자로 쓰면 다시 제자가 됩니다. 제수할 때 제자죠. 다시 제. 그 다음에 이전의 신청입니다. 이게 이전에 신청하니까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요. 다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청할 필요 없고 본래 신청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야한다 이게 의무죠. 이게 의무죠. 그래서 이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처분이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이제 이 행정청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분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 기성의 내용이죠.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바로 뭐냐?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처분 부과했어요. 그럼 행정청 해야 되겠죠. 보통 합니다만은 또 안 하고 계기는 있습니다. 옛날에 마산에 개인 택시 가지고 또 시장하고 시장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안 하고 또 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재처분 의무를 이제 많이 다시 이제 불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처분 못 해줍니다. 이행 판결이 없기 때문에, 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이행 판결을 못하고 직접적으로 처분 못하는데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법원이 직접 대고 처분 직접 해라. 명령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욕 좀 봐라 해가지고 갈굽니다, 법원이. 직접적으로 처분을 못 내리니까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 간접 강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보고, 그럼 뭐니까? 이행할 때까지. 이행이 바로 이제 처분이죠. 이행이 바로 처분인데, 이러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배상을 명하는 거죠. 배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돈이라고 매년 계속해서 내야 되니까 쌓이겠죠. 배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행했을 때, 이전에 부과된, 이전에 이러한 부과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 이게 좀 억울하죠.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 보고 하라 했는데 국민이 안 하고 계획했을 때 계속 돈이 쌓이잖아. 이행강제금 시작했을 때는요, 왜요? 이행해도 그 전에 건 다 내놔야 돼. 그죠? 다 토해내, 그 돈 다 받아내. 근데 국가는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행 판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주 2항이 바로 기송이 나오는데, 기송이 더 중요하고요. 조문상은 29조가 먼저 나와 있지만은, 아라비아 숫자로 치면은, 정확하게 인도 숫자죠. 인도 숫자인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아라비아 숫자로 치면은, 29조가 앞에 있지만은, 이게 더 먼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뭐냐. 기속력에서 이제 기속력의 한 갈래가 나오는데, 형성력이라는 걸 해보죠. 형성이란 말은 변화를 얘기하죠. 어떤 법률 관계나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제 두 번째 들 수 있는 게 형성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형성력은 뭐냐면, 이건 그 자체가 독립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속력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기속력이 발생하면 그게 되는데, 또 어떤 놈이 또 교묘하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알고 보면은, 이러한 기속력이 기생대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속력을 사실은 보완하는 또는 보충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면,
근데 형성력인데 이 실제로 이러한 형성력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제일 핵심된 건 제3자요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형성력은 우리 소송법에 이러한 명문 요정이 없어요. 형성력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3자효라는 말은 명문 요정이 있죠. 명문이 있습니다. 그죠? 주의해야 돼요. 형성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기속력을 보완하고 기속력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성력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인용 판결에서 이제 그 효력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지 기각 판결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뭐 각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묻겠지. 근데 그런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아예 그거는 초장에 그거는 탈락한 거고 그죠? 그럼 형성력인데 이 형성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해석상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상으로는 인정되는 그런 효력인데 형성력은 왜 나왔을까? 이거죠. 아까 기속력 할 때 기속력은 누구를 고소한다? 처분청, 피고인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소한다? 원고는 문제가 없고. 그럼 끝났나? 아니야. 제3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례가 많지 않아. 이 사례가 바로 시험에 나온다고. 많지 않으니까 뭐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걸 딱 염두에 두면은 또 이 사례를 염두에 두면 설사 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내가 응용하면 돼. 이걸 풀어내면 되거든요. 자,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 공매처분이에요. 공매처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공매처분에 관한 공매처분의 이러한 취소 판결이죠. 이러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럼 공매처분에 취소 소송이 있었겠죠. 그럼 공매처분인데 공매는 만약에 어떤 체납자가 있다. 그럼 정부가 다 체납했다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 체납 사실 없다. 나는 그런 넌 내일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공매처분의 경우는 원고가 누가 될까요? 공매처분을 당한 납세자겠죠. 납세 의무자. 이게 납세자인데 공매처분의 경우는 그 물건을 압류해 갔을 때 그 물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물건의 소유자가 되겠죠. 내가 원래 원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로 됐겠죠. 하여튼 뭐 납세 의무 때문에 그랬는지 가태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원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누가 되냐? 원 소유자가 뿔다고 나가지고 피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처분청이겠죠. 이런 처분청 또는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인 행정청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공매처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 성질이 뭐냐면 공법상의 대리입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공법상의 대리행위죠. 형성적 행정행위 중에서 공법상의 대리행위입니다. 독특한 거거든요. 분명히 권력적 공법적이 맞는데 효과는 사건의 이전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강학상으로도 행정행위고 소송법상으로도 처분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사후효과가 발생하니까 저거 가지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흔들릴까봐. 그래서 뭐 사후효과가 나니까 이건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는 사후행위로 본다. 뭐 이따위로 거짓말 해가지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꼬셔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고도 구속하고 피고인 처분청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피고인 처분청이 그러한 공무처분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겠지. 그럼 끝나느냐? 아니야. 여기는 엉뚱한 제3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도 피고도 아닌 제3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소유자가 있고 그건 공매처분하게 되면 이 집을 누가 갖고 있냐면 경락인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도 아니고 원소유자 아니야. 이 바로 경락인이 바로 뭐냐? 이게 제3자야. 그러면 원고는 자기 땅을 다시 경매돼가지고 날아간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요. 제3자는 효력이 없으니까 제3자는 난 못 내놓겠다 이래 됩니다. 그럼 원고하고 처분청은 효력이 있고 제3자 효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 공매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되죠. 기속력이 무의미하게 됐을 때 기속력을 그냥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효력이 바로 뭐냐? 제3자효 또는 형성적 효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기속력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기속력이라는 말을 당사자인 행정처가 관계 행정청을 기소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니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먼저 29조 1항에서 말한 거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똑같아요. 인용 판결입니다. 인용 판결이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력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요거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취소 판결도 적용되지만은 아까 전에 얘기한 집행정지에 관한 제도에서 집행정지할 때도 만약에 제3자로는 집행정지할 때 집행정지에 구속받는 게 처분층인데 뭐 나는 제3자 나는 구속 안 받으니까 난 못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락인에게 인정되는 효력이라. 그래서 제3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로 요 사례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29조하고 30조를 깨알같이 다 공부하게 됐고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집행정지도 적용된다. 당연하죠. 뭐 그런 것들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기속력을 확실하게 공부해 놓은 거고요. 기판력 좀 더 가볼게요. 기판력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기속력을 한 번 더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진도 나가죠. 진도 나가기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실력의 진도가 나가야 되지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외적인 좀 질문인데 이럴 경우에 경락인이 만약에 보조 참가자로 참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취소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제 경락인이니까 제3자가 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제3자가 네, 이제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는요 참가를 하든지 네. 참가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지금도 얘기하는 기판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법원에 어떤 결정이 있게 되면 두 번 다시 이제 이야기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특수한 뭐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원래 제3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구제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집은 돌려줘야 되지. 싼 집 샀는데 싼 집을 헐값으로 이제 해가지고 야 뭐야 경락 받아가 좋았다 하다가 이제 그냥 물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기가 참가를 해야 되지. 굳이 따지면. 그래서 저랬을 때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질문한 거네요.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또 재판할 수 있느냐? 그럼 곤란하겠죠. 그럼 만약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면 두 개의 판결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박근혜가 전번에 뭐 인혁당 사건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 그건 아니고 잘못한 거고, 그거는 한 개의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고, 박근혜가 잘못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것도 막 박근혜가 혼자서 그랬겠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참모들 생각이 썩어 있으니까 지금 선거가 엉망되는 거지. 뭐, 박근혜가 지가 뭐 이야기했겠어? 다들 자기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정리를 했었던 거지.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 다르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기판력을 공부하게 되죠. 기속력, 기판력할 때 기판력은 달라. 이미 기자야, 이거는요. 이미 기자.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결정 끝났다. 이런 거고. 아까 전에 기속력 달라. 기속할 때는 아까 그 기속은요, 꼼짝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속이고. 전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기판력은 이미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거 소송 제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똑같은 사건에서 이러면 이렇게 접근하고 또 저렇게 접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다시피 이런 기판력이 말 자체는 명문은 없어요. 이거는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인정되는 혈육이에요. 기속력이 달라요. 기속력은 아까 전에 30조 1항하고 2항에서 분명하게 기속력이라는 판을 썼는데 얘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그냥 기판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거죠.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제 공부한 것도 먼저 정리하면은 기판력은요, 첫째로 인용 판결도 인정되지만은 기각 판결도 인정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용은 뭐 기속력 인정되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기각 판결에도 인정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행정청의 상대방. 그래서, 이거는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면,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 즉 원고죠. 그래서 행정의 객체, 처분의 이러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하고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후소법원. 요게 이제 후소법원이죠.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후소법원을 기소한다. 요 말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것도 사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대로 생각하면 좋죠.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취소 판결이죠. 이러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송 제기했을 때 뭐라 하냐면은 처분이 위반하니까 위반 처분 때문에 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으니까 이 법률상 이익을 회복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아니네. 적법하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취소 판결에서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냐면 이제 물론 이게 기각 판결은요 앞에 감비우고 사실은 이제 선소 앞에 또는 전소가 되는데 앞에 전소 부분. 왜냐하면 이제 본래 법원인데 그냥 처음에 이제 기각 판결 낸 법원을 얘기하죠. 그 법원 입장은 뭐냐면 선소라고도 하고요, 전소 다 같은 겁니다. 전소, 선소 다 같은 건데 선소 부분에서는 기각 판결의 취지가 뭐냐면 기각의 취지가 뭡니까? 처분이 어떤 거예요? 적부하다 이런 취지죠. 이거 이 취지 아닙니까? 처분이 적부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다가 처분이 위반하니까 취소해 주셨는데 안 된다. 그 말은 처분이 적부하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각 판결인데 이러한 기각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원고죠. 원래 원고였던 사람이죠. 원고. 사실은 처분의 객체죠. 처분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원고인 처분의 상대방인데 이러한 당사자가 상소라는 게 아니고 상소가 아니고 다시 다른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당사자가 다시 사실은요 또는요 이러한 같은 신급이겠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보통. 근데 혹시나 또 질문 나올까 싶어서. 다른 같은 신급의 법원에 가가지고 같은 행정법원이죠. 그래서 취소 판결 한번 찔러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무효동 확인 판결. 그래서 이때 다시 사람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이겠죠 물론. 그랬을 때 무효 등의 확인 소송이죠. 무효 등의라고 그러죠.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제기할 수 있나 이거죠. 뭐 제기해도 되나?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기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제기가 어디겠어요? 그 뒤에 다른 부분이겠죠. 이때 법원은 뭐냐면은 후소 법원이겠죠.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 뭐 기록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 이제 소송을 제기받았으니까 후소 법원인데, 후소 법원이 이게 이러한 수소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걸 받아주면 되느냐?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받아준다는 말은 심사해보고 무효등의 확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안 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무효등 확인 판결을 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같은 법원이, 앞에 있는 법원은 무효등 확인 판결이 난다면은, 앞에 있는 법원은 적부하다가 있는데, 뒤에 있는 법원은 하자가 중대 명백한 정도로 위법하다는 얘기잖아. 그게 후소 법원이 수소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판력은 뭐냐면, 당사자인 그 원고,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하고 후소 부분을 구속하는 힘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선소 부분의 취지, 이런 선소 부분의 결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선소 부분이죠. 선소가
사실은 뭐냐면은 후소 부분이죠. 선소 법원의 결정이 이런 뜻이죠. 사실은 길게 얘기하면 선소 이러한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이 또는 판결이죠. 판단이 후소 또는요 사실은 후소 법원을 이러한 후소한다 이런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인정돼가지고 후소 법원이 만약에 무효 확인 판결을 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있잖아요.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거야. 앞에서는 뭐 적부하다 그러고 뒤에는 적부하다. 그래서 왜 구속하냐면 일단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소와 후소 간에 모순을 방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복 금지 또는 모순을 금지하는 거죠. 모순을 금지한다. 모순 금지하게 되면 기속력이라고 기판력이라고 그러고 반복 금지하면 그다음에 이제 반복 금지하면 기속력, 모순 금지하면 기판력이 하는데 사실은 앞에는 많이 달라. 기속력의 반복 금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고 이거는 선소의 판단이 하고 선소의 판단과 다른 선소의 판단은 후소 부분에 구속하기 때문에 후소 부분은 선소와 다른 모순된 판결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모순 금지란 말 나와요. 이게 이제 기판력이에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경우는 뭐냐? 기각 판결에도 인정된다. 아까 전에 기소능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이거는 기각 판결에도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자 앞에 있는 법원이 이제 이거는 적부하다 요거잖아요. 결론만 중요한 거지. 후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할 때 어떻게 구속하냐면 이건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주문에서만 효력이 있고요. 이거는요 당해 사건이 아닌 주문에만 효력이 있고 이후에는요 설치된 이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를 좀 최소화시키는 거지. 왜냐면 국가가 같은 기관 안에서 법원에 모순된 판결을 방지해야 되겠다. 한데 출발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판력인데, 자, 기판력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판력의 주관적 효력 범위,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효력 범위, 이것도 나오거든요. 요건데, 그러죠. 피곤할 때니까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또 재구성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앞에 거 자꾸 물리면서 계속 나가죠. 좀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